있는데 또 이런 가운데도 정부가 어제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증세였고 부동산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또 민주당 수도권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들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 때는 다주택자들이 타깃이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똘똘한 한 채 보유자가 타깃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강남뿐만 아니라 마영성에 약간의 평수 있는 이런 보유자들이 다 이제 타깃이 된 건데, 근데 이 세제 개편을 해서 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집값이 안정되려면요. 예, 지금 수요 공급 관계가 균형이 맞아야지 집값이 가격이 안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세금 폭탄이라고 보는데 세금 폭탄을 투하해서 집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집을 내놓고 시장에 공급량이 늘어나고 예. 그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그 세금 고통으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던 집은 내놓고 공급이 늘어나고 그래서 시장 안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금 폭탄으로 공급 확대예요. 요번 이거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예. 이게 성공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신다.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다. 조 대표님. 저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데 왜냐하면 송파구에 살다가 30년 전에 강북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무화연동 이사 온 다음에는 이런 예. 문제에 대해서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 딱 줄이면은 강남 문제인데 이게 과잉 대표되고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을 손보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될 사람을 적대적으로 배제하고 해요. 그게 서울시장입니다. 이 강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제일 많이 알아요. 또 실패도 경험하고 해가지고 나는 지금 현재로는 오세훈 시장이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을 배제하고 관료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이 어떤 관념에 의해서 이걸 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받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이야기할 때도 근로소득세는 약 50%를 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그보다 훨씬 적다는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예.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로소득세는 일하는 데 대한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거래에 대한 세금인데 아니 어떤 아이 보고 니는 키가 큰데 왜 몸무게가 그렇게 작으냐. 그러니까 키 좀 줄이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어떤 아까 이 형사소송법 개정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어떤 계급투쟁론적 이런 걸 가지고 어떤 타겟을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 공격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한 이런 차원의 정책을 내놓다가 다 실패했는데 이게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결국 그거 아닙니까? 집값 안정하고 그다음에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래가 제대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불로소득이 생기면은 그걸 세수로 환원하는 건데 이 목표 상실인 것 같아요. 정책을 펼 때마다 그거는 저는 실제로 잘 모르는 사람이 지금 정책을 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 정부가 정권을 내놓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인데 지금 굉장히 또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동 안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얼마 전에 그 이코노미스트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그 잡지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국가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중간에 샌프란시스코 가서 젠슨 황부터 시작했고 미국의 빅테크하고 우리나라 관련 총수들 쫙 모아놓고 본인이 좌장돼갖고 하고 이런 게 한 장의 사진이 본인에게는 폼날지 모르겠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런 민간 기업의 의사결정도 사실상 대통령이 다 진두지휘하는 거야. 이 국가 자본주의적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예. 근데 그 국가 자본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묘한 투기성 뭐랑 같이 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게 지금 한국 경제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스와트 분석 이런 걸 해보면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약점으로 전환되는 순간 거의 대책이 없어요. 근데 이 코스피가 예. 이 코스피는 정부 정책이 일정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정권의 그 흥망성쇠와 코스피의 변동을 딱 이재명 이 정권만큼 딱 이렇게 그 연동이 됐군요. 예, 연동시킨 정권은 없었어요. 근데 올라갈 때는 좋았죠. 예, 지금은 막 이러잖아요. 예. 이거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부동산 시장 문제, 더불어서 말씀하신 코스피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제 검수완박 나가서 이제 형사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현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치열합니다. 최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 당대표 후보자들과 그러니까 최고의 후보자들이 굉장히 험하게 싸우고 있는데. 여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재밌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아, 재밌으신가요? 아니 서로 격렬하게 박진감이 넘친다. 그러니까 예. 하고 또 좀 결과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나오고 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노선 투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정책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예. 가지고 토론했으면 아주 멋진 전당대회가 될 뻔했는데 요사이 돌아가는 게 노선 투쟁은 아닌 것 같고 출신 성분 너의 차이로 투쟁하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리고 어느 쪽이 적통이냐, 운동권이 적통이냐, 뭐 손님이냐 이런 거 하다가 그 다음에 가만 더 들여다보면 결국에 자리 싸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리 그러니까 혹은 공천. 그렇죠. 결국 공천권을 놓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더 이렇게 차분할 수도 있었는데 격렬해져 가지고 정책 토론이 없는 전당대회라는 게 아주 이게 난 문제가 크다고 보고 이게 한국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더구나 국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게 국민 주권 정당이 아니라 당원 주권 정당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격렬한 뭐 윤리위에 제사하느니 마느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윤리심판원제에서 윤리위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윤리는 국민의힘 얘기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제 민주당도 지금 뭐 윤리감찰 윤리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도 지금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오늘 그 민주당 올해 출입했던 그 저 한겨레 신문의 성한용 예. 현임 기자가 그 칼럼 이런 칼럼 썼어요. 민주당 이대로 가면 깨지거나 망한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 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뭐 공소 취소랄까 연임 개헌이랄까 이런 거는 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돼도 좀 망할 수가 있다. 그런데 김민석이 되면은 그 망하는 시점은 늦춰질 수 있지만 더 크게 망한다. 이게 이제 오늘 성환영 기자의 논지예요. 예. 김민석이 되면 왜 더 크게 망할 것이냐. 그 공소 취소나 연임 계엄을 시도하다가 더 크게 망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됐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건가요? 성환영 기자의 좀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 칼럼에. 네. 예. 그럼 현재 진행되는 추세 이제 약 2주가 남은 상태인데 한 10일 남았죠? 어떻게 네. 보시면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지금으로 봐서는 김민석 후보가 예.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 정도로 싸우는 상황을 보신 적이 있어요? 국민의힘도 이 정도까지는 안 갔던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보면은 2007년에 예. 이명박 박근혜가 좀 박빙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거의 그때도 뭐 저 박근혜 후보 입에서 뭐 정가 몇 번 뭐 이명박 후보를 향해서 정가 몇 번 뭐 험한 얘기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예. 그때는 후보 경선이지. 예, 그 대선 후보 경선이죠. 때. 예. 아무튼 이게 후유증이 잘 봉합이 될 것인데 선거가 이제 대전당대회 끝나면 통합과 하나가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이제 당장 후보들마저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윤리 감찰하겠다, 윤리위 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당대표 돼도 이게 통합 안 하겠다는 의미랑 같은 거 아닙니까? 이 정치적 게임을 할 때 윤리위원회 제소한다는 말 나오는 순간 그건 정치가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니 논리로서 법리로서 토론으로서 얼마나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상한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보복하겠다는 차원인데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꼭 해야 될 말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외국 순방 중에 국내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연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럴 생각 하나도 없고 나는 헌법 지킨다 이래 버렸으면 됐는데 그 이야기 예. 안 하대요. 그 이야기 안 하는 게 상당히 큰 뉴스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할 줄을 다 기다렸는데 예. 안 하는 것하고 이번에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되는 게 우리 국민들이 뭐 행복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잘 돼야 돼요. 예. 또 이분이 내건 게 AI 선도국 건설이지 않습니까? 저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미트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예. 야, 이 정도 세계적 기업을 모아놓고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AI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걸 보는 순간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공하려면은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흔들리고 있고 지지율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민적 또는 정치적 논의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안 한다 하고 연임 안 한다 하고 그다음에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한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옥죄고 있잖아요. 예. 이분이 악몽처럼. 저걸 좀 없애주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나라를 위해서. 예. 나라를 위해서. 저도 맞는 말씀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거의 뭐 올인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좀 보거든요. 예. 근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나 공소 취소 안 할 거다. 공소 취소 시도 안 할 거다. 예. 연임 개헌도 시도 안 할 거다. 나는 정말 그 AI 뭐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내가 퇴임할 때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지지율로 나는 퇴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김민석이 그냥 돼요. 예. 문제는 그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때 국민들이나 야당이나가 주는 게 또 있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예, 그렇게 예. 생각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이분이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성공한 대통령으로 물러날 때 물론 또 재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재판에 대한 정상 참작이 그렇죠. 충분히 돼야 된다 이거죠. 또 감옥 가는 대통령을 보고 싶은 국민들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런 부분 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